지난 주말 새 미국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비가 생각보다 더 끈적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면서 아래 공포가 다시 미국 증시를 뒤덮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자동차 주식들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상호관세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의 뉴욕 증시 분위기와 또 이번 주 우리가 짚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날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2% 가까운 그리고 나스닥은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7,322포인트까지 나스닥 밀렸고요. M7 기업들 줄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7개의 종목 가운데 상승 마감한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어요. 다우는 1.7% 하락, S&P 500도 2% 가까운 급락 장세 연출을 했는데요. 이날 굉장히 중요한 물가 지표가 나왔죠. 연준이 CPI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수치인데 일단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헤드라인은요. 전망치가 2.5%였고요. 2월 가격 지수는 2.5%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수치에 비해서는 전혀 달라진 점이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근원 PCE입니다. 전망치가 2.7%였는데요. 실제치는 2.8%로 약간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비 심리가 계속 굳어지고 위축했던 점이 지표에서 나타난데 이어서 소비자들의 실제 지출도 지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대 물가가 진입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계속 조금 이 내려가는 폭이 가파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끈적하게 유지되고 있는 2%대의 이 물가 지수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4주 동안의 시장 하락, 급락세를 연출한 이유가 소비자 심리가 선행적으로 위축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날 발표됐습니다만 전망치 57.9 대비해서 0.9 정도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치 64.7에 비해서는 7 정도 많이 낮아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지수,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실물 경제 지표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다시 경기 침체의 공포가 드리웠습니다. 우려가 이렇게 매도세를 촉발한 모습이었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오는 4월 2일 이번 주에 대규모적인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발언을 또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입장에 좀 반전이 있는 느낌을 줬습니다. 신임 캐나다 총리인 마크 카니와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밝혔고요.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긍정적으로 말했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만간 만나서 정치나 경제적인 다른 부분에서도 논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온건한 태도가 증시에 반영이 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3%가량 하락했고요. 이같이 경기 침체에 공포가 시장을 감싼 가운데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3,086달러를 넘어서면서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맵통에서 S&P 500 섹터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M7 종목들을 전부 내린 상황이었고요. 가장 낙폭이 컸던 건 알파벳입니다. 5% 가까이 빠졌고 메타도 4% 넘는 하락률 보였습니다. 또 자동차 메이커단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 전날인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자동차 관세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면서 수혜주로 분류된 테슬라는 올랐고 그리고 GM과 포드는 미국 외에 생산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피해주로 분류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오늘은 테슬라마저 이 급락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테슬라 3% 넘는 하락 나왔고요. GM과 포드도 일제히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2.6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각각 3%, 4% 약세장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에서 빨간불, 즉 급락이 나온 가운데 유일하게 유틸리티 쪽에서만 강세불 켜는 모습이었어요. 네, 계속해서는 특징주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보시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4월 2일 관세 정책이 시행되는 날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요. 1월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량 판매분 관련해서 계속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를 하회할 거라는 월가 기업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RBC 리서치에서도 그랬고요. 도이체방크에서도 그랬는데 도이체방크에서는 목표 주가도 낮췄습니다.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는 약 39만 대 정도입니다. 40만 대가 조금 안 될 것으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두 증권사들은 1분기 인도량을 34만 대에서 35만 대 수준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메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 메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면서, 즉 트럼프가 주도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생겼는데 여기에 따라 매수 타이밍이 생겨났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 같은 의견은 메타뿐만 아니라 IT, 인터넷 기술주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애플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요. 디지털 시장법인 DMA를 근거로 해서 애플과 메타에게 이번 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제재 수준이 굉장히 축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와 긴장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 은 매출의 10% 이내에서 벌금을 맞게 되는데 이전에 보도가 됐던 것 대비해서는 제재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어위브 보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투자한 협력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최대 IPO 최대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금요일에 상장을 했는데 첫날 공모가 수준인 $40 선에서 보합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데 비하면 선방한 흐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장 중에는 $37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는 공모가 수준까지 회복하는 흐름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룰루레몬입니다. 운동복, 특히 레깅스 등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날 14%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실적 자체는 월가 추정치에 들어맞는 양상이었는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마찬가지 룰루레몬도 소비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 회사뿐 아니라 이 전체 운동복 시장의 트래픽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EO가 이 관련 발표에서 우리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통제 가능한 변수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달래는 발언을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매도로 반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WR 버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R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보험회사에서 지분을 인수한다, 15%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만 버클리 가문의 경영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선이고 단순 투자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WR 버클리는 7% 넘는 상승세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계속 체크해보죠. 바슈롬인데요. 6%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슈롬이 가지고 있는 이 제품 가운데서요.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에 이식을 하는 이런 렌즈가 있습니다. 삽입을 하는 렌즈인데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병원 등에 공급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해당 제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바슈롬은 자체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고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웰스파고에는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다운그레이드 나왔고요. 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엠러빈입니다. 최근 엠러빈 소식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한 공매도 투자자가 이 엠러빈이 앱스토어 서비스에서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 홍보 전략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 거기에 따라 20% 가까운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금요일인 이날은 소폭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기준 4% 플러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